한 번에 이제 유튜브만 보고 이것만 Z배송만 해서 쿠팡만 해서 매출이 1억씩 된다, 갑자기 올라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원가율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내 원가율을 선정하고자 하고요. 그렇게 되면 많이 남기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매출은 최근에 작게 나올 때는 5억 정도 만들고 있고, 조금 잘 나올 때는 7억 정도 월에 매출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크 패밀리가 만난 사람들 이제 네 번째 편인가요 벌써? 오늘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제 메이크 패밀리라는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관련 이제 면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지인분을 소개시켜 주신,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게 한 5번째 오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분이 자기 소개를 김 대표님 소개로 왔는데 자기가 아마 5번째로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자면.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 머니스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가 온라인 쇼핑몰도 재미가 있지만 쇼핑몰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머니스푼이라는 채널을 최근에 개설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윤 대표님한테 쇼핑몰을 하면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이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럼 머니스푼? 온라인 장사꾼 머니스푼이라는 채널을 개설을 하셨는데, 이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그 채널에 이제 영상도 올라가 있을 것 같고, 맞죠? 네,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간략하게만 초반에 그 채널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뭔지. 네, 일단은 온라인 장사꾼이라는 게 컨셉이고요. 한마디로 저는 쇼핑몰을 유통 커머스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똑같이 온라인 장사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장사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좀 쉽고 간단하게 제 정보를 풀어드리고, 나중에는 저 말고도 다른 대표님들의 강점이 다 있을 거잖아요. 전문가분들 다 데려와서 소통하고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쇼핑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이제 개설한 게 크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장사를 알려주는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경쟁사 채널이니까 소개는 편집하는 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래 하시던 일은 어떻게 되셨는지. 예전에는 제가 쇼핑몰 하기 전에는 제가 20대 때 부동산 투자를 했다 보니까, 투자를 한번 하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돈을 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쇼핑몰을 4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한참 쇼핑몰 붐이 불었던 시기에 저도 똑같이 도전을 했고요. 4년 동안 매우 힘든 시간도 매우 많았지만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해오면서 매출도 점진적으로 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윤 대표님의 역할을 굉장히 컸었어요. 제가 정체됐던 시기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하다 보면은 매출이 올라갔다가 또 정체되고 올라갔다 정체되고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윤 대표님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 컨설팅만 2번 찾아갔고, 그 공짜 이제 그 강의를 해주셨을 때도 찾아갔거든요. 총 3번 찾아뵀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돈을 벌기에 처음 시도했던 온라인 사업은 뭐였고, 네. 어느 정도의 매출을 좀 만들어 보셨는지. 쇼핑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처음 시도했던 온라인 사업. 처음에는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이라고 해서 식당들이 있으면 거기에 블로그 상위 노출 될 만한 블로거들을 선정해서 보내주는 블로그 체험단 사업을 했었었고요. 그걸로 작게 돈을 벌고 있다가, 사실 그때 나이가 어렸어가지고 수익은 조금씩 났지만 바로 접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쇼핑몰 붐이 불고 내가 블로그 마케팅을 해봤으니까 쇼핑몰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생각 없이 그냥 블로그로 잘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쇼핑몰을 시작하셨던 게 아니라 처음에 온라인 커머스에 접근하셨을 때는 대행사의 자격으로 맞습니다. 사업을. 그럼 그때 매출은 대략 어느 정도? 그때 매출은 한 달에 5건 정도 이제 식당을 컨택했었거든요. 15만 원이었는데 블로그 3명을 보내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매출은 너무 작았죠. 70만 원, 80만 원 선인데, 근데 그게 다 순이익이었긴 해가지고, 군인 때 했던 사업이라서 조금 말하기도 민망하긴 합니다. 대단하시네. 네. 이제 저도 누군가 이제 여기 젊은 분들이 저 면담 찾아오셨을 때 막 이제 커머스적인 질문 하시고, 뭐 제품을 판매해보고 싶다, 그리고 수익을 이 정도 목표로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추천해드리는 게, 직접 사업 전선에 직접 내 제품을 가지고 뛰어들기 전에 조금 대행 능력을 좀 길러보거나 대행 사업적으로 좀 접근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 남의 제품으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내 제품을 가지고 뭔가 광고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조언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대행으로 시작을 하게 되셨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내 제품을 판매해보고 싶은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네. 왜 메이크 패밀리를 이제 찾아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왜 윤 대표님을 찾아뵙게 됐냐면, 쇼핑몰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쇼핑몰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보니까 아무 제품을 이제 다 판매를 했었거든요. 뭐 가전, 운동용품, 캠핑용품, 뭐 생활용품, 약, 그 식품 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제품을 계속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저는 이제 남자인데 애기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육아용품까지 진출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매출이 그래도 조금씩 월 매출 1억 정도는 나오고 있던 시점에 윤 대표님 찾아뵀는데 근데 그때도 사실 돈을 벌고 있긴 했지만 굉장히 번아웃 같은 감정도 오고 약간 이 사업을 내가 앞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한 게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윤 대표님 찾아뵀었고 자신의 주제로 좋아하는 주제로 사업을 한다는 윤 대표님의 어떤 철학과 주제에 좀 많이 반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어서 윤 대표님을 찾아뵀던 게 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때 뭐 정해지게 된 어떤 주제로 지금 큰 매출의 성장이 있었다고 저는 전에 들었는데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들이 올 때마다 이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어가지고 좀 기대가 큰데 그러면 구체적인 혹시나 매출, 지금 뭐 마진율, 네. 혹은 뭐 순수익까지도 혹시 좀 네네. 공개를 해주실 수가 있는지.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에 어떤 아웃도어 쪽으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 매출은 최근에 작게 나올 때는 5억 정도 만들고 있고 조금 잘 나올 때는 7억 정도 월에 매출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다. 네. 순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금이나 이런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마진율은 제품으로 보면은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60%에서 80% 정도 마진율을 보통 보고 제품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 정도 구조에 그러면 매출 5억에서 7억이면 거의 이제 뭐 진짜 브랜드화 되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 조금 판매 전략을 제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지금 구체적인 판매 전략을 미리 적어주셨는데 이제 네. 바이럴 마케팅, 협찬, 퍼포먼스 광고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네. 순차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네이버 바이럴 마케팅을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 마케팅 중에 하나를 하고 있고 블로그, 카페, 지식인, 뉴스, 상위 노출 전략 뭐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 그런 거 안 가리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협찬이라고 하면 네이버 인플루언서 협찬 말고도 유튜브 협찬, 인스타 협찬, 그리고 틱톡 협찬 이런 식으로 협찬도 종류를 늘리고 있고 최근에는 퍼포먼스 광고로 이제 진출을 해보고 싶어서 마케팅 채널을 늘리고 싶어서 네이버 GFA 그리고 인스타 메타는 조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GFA부터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공구도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컨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으로 먼저 생존을 지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던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생존이 확보되어야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먼저 바이럴 마케팅으로 전략을 잡았었습니다. 네. 너무 대단한 게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월 매출 한 5억에서 7억까지를 구상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바이럴 마케팅 또는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 하는 방식으로 이 정도 매출을 만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제트배송도 매출이 잘 나와가지고 보통 그 MD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제트배송에 입점을 하면 평균 매출이 1.7배에서 3.3배가 늦은다고 하시더라고요. 윙 판매자 배송에 비해서 제트배송 쪽으로도 매출을 최근에 또 괜찮게 내고 있긴 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매출 내는 방식의 이제 쿠팡 운영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매출은 좀 즉각적으로 나오는 편인데 대부분 이제 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 마진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다. 생각보다 쿠팡에서 가져가는 돈이나 이제 세금 처리해야 될 돈들은 크게 생각을 않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매출은 나는데 아마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뒤로는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4년 차지만 쿠팡에서 매출 비중이 클 때 내가 돈을 벌고 있나라는 사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정산이 굉장히 느리고 쿠팡 수수료도 기본 10% 정도 되고 그리고 사실 세금적인 부분도 많고 광고를 또 쿠팡은 하는 이제 미디어다 보니까 광고를 안 하면 이제 판매가 좀 힘든 플랫폼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무조건 30% 내의 원가율을 선정하고자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광고 수익률 엔드 로아스라고 하는 광고비 대비 매출액 광고비 마진 룸이 넓어져서 많이 남기는 사업을 할 수 있고 근데 쿠팡의 트래픽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트래픽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원가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저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마진폭이 30% 정도밖에 안 되면 절대 뭐 퍼포먼스 광고나 이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냥 체험단 광고로 어떻게든 매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5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뭐 디스플레이 광고를 조금 고민해보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가 그런 마진에 대한 계산을 잘 안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아마 이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초보 셀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뭐 광고 방법들을 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계신 건데 매출도 많이 만드시는 거고 만약에 초보자라면 내가 다시 뭐 초보자가 되거나 아니면 초보자들에게 어떤 광고 팁들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사실 윤 대표님이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광고비를 초보자 때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주제를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나 사업의 주제로 선정을 해서 콘텐츠를 자기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 릴스가 됐거나 유튜브 쇼폼으로 자기가 콘텐츠를 생산하면 광고비가 안 드니까 차라리 자신이 마케팅 채널을 소유를 해서 온드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네. 자신이 온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면서 계속 콘텐츠를 발행하고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면 운동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릴스를 찍거나 쇼츠를 찍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처음에 광고비를 안 들이고 판매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광고비를 안 쓰고 다 온전히 내 수익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나중에 매출 파이가 조금씩 커지면은 확장할 단계가 오면 그때부터 돈 쓰는 광고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온드미디어 같은 경우 좀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블로그부터 쓰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아니면 쿠팡부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쿠팡에서 내가 초보 사업가분들은 마진폭을 이제 좀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초보분들이 뭐 예를 들면 마진 한 30%에서 50%인 제품군을 가지고 쿠팡에서 뭔가 매출을 내고 실제 이익을 벌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죠. 어떤 걸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가 있다면 네. 경험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쿠팡은 제트배송 요새 입점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가격 올리고 상세 페이지도 쿠팡 상세 페이지 안 본다고 하지만 또 저희는 온라인 사업자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상세 페이지밖에 없거든요. 오프라인 가게로 치면 인테리어랑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 페이지에 설득을 녹여내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조금 높이고 마진이 30%에서 50%밖에 안 될 거거든요. 처음에 위탁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그래서 마진이 조금씩 안 남아도 일단은 손해만 안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판매를 조금 일으켜보고 그래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제조를 하거나 마진폭을 늘려서 수익을 얻는 방식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사실 큰 수익을 내가 하나 팔아서 광고비도 안 쓰고 몇만 원 남겨야지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처음에 박리담의 전략으로 일단 판매를 먼저 일으켜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조금 궁금했던 거 근데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가 안 돼서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건데 이게 대다수의 유튜브 컨텐츠나 다른 이제 강의들을 보면 마치 뭐 이렇게 소싱을 해서 제품을 집어넣고 쿠팡에서 뭐 Z든 뭐 배송을 돌리고 나면 뭐 매출이 나고 수익이 이렇게나 많이 수익 나는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광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커머스를 잘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게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저는 힘들다 마진폭을 이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힘든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매출이 쿠팡만 하면 매출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이건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제품을 런칭을 해보면서 경험이 쌓이고 조금 더 원가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점차 실패를 하면서 실력이 쌓여서 제품이 결국에 터지는 거지 한 번에 이제 유튜브만 보고 이것만 Z배송만 해서 쿠팡만 해서 매출이 1억씩 된다 갑자기 올라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수익폭이 작더라도 하나씩 테스트 해보시고 실력을 늘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뭐 이미 너무 제가 1년 전에 뵌 거보다 뭐 매출적으로도 뭐 거의 2배, 3배 펌핑이 되셨고 그때의 모습보다 굉장히 지금 자신감도 어마어마하시고 또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접근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조금 목표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네. 저는 사실 지금 매출을 2배, 3배 늘려서 연매출 100억, 200억, 1000억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스케일업 하는 게 저한테는 재밌는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재밌어하는 사업들을 여러 개 운영하고 싶어요. 장사를 되게 재밌어하고 저의 정체성을 장사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기업가 같은 건 좀 필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게 재밌고 그래서 저는 계속 장사를 좀 더 재밌게 하려고 다양한 장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가 멋있으시네요. 그 다양하게 이제 장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많이 배우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뭐 저는 하나하나 적고 있는 중에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반 자체가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도 맞고 뭐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한 분야에 한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매출을 좀 만들면 어쨌든 그
그 안에서 좀 내가 다양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서 아마 네. 지금 생각하시는 뭐 유튜브도 해봐야겠다, 뭐 교육 사업이나 오프라인 채널에 접근해봐야겠다라는 사고 방식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생각하실 맞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 대표님 유튜브를 아직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컨텐츠 올라오는 것마다 블로그도 계속 보고 있고. 멤버십 가입은 하셨는? 멤버십 가입 아니, 저 제품이 있으시니까 그럼 제품이 없으신 분들이고 멤버십에 가입하시기를. 네. 근데 윤 대표님 전자책은 다 받고 네. 진짜 그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좋아하는 주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다양한 카테고리를 해봤지만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브랜드를 운영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계속 하면서 재밌어요. 마케팅 확장도 어떻게 할지 또 구상을 하고 있고, 브랜드도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하다 보니까 리브랜딩도 해서 이제 오프라인 쇼룸도 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도 저희가 마포로 연남동 쪽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다 쇼룸을 내고 싶어서 이사한 것도 크고, 더 이제 재밌는 마케팅들, 그리고 더 재밌는 제품 개발할 때도 더 재밌어가지고 되게 콘텐츠도 다양하게 문화를 만드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분들을 지금 채용하고 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온라인 사업하다가 운동용품하고 캠핑용품하고 하면은 이제 지쳐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 지속성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윤 대표님 말씀하시는 최소한 관심 있어 하는 영역으로 주제를 확장해 나가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주제는 너무 감명 깊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더 그쪽으로 가려고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굉장히 겸손해지는,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이제 말은 또 쉽잖아요. 자기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쪽 저쪽 돈 욕심이 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돌고 돌아 그 주제나 방향성 자체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정체성이 찾아온 건데, 그 이유가 아마 이쪽 저쪽 너무 많이 해보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도 조금은 이제 다시금 좀 배우게 되는 그런 아닙니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 솔브셀러 분들에게 뭐 자기가 가진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얼굴도 다 내밀고 공유한다는 게.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한테도 되게 본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메이크 패밀리가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근데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닌가 대표님? 괜찮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그 소재가 없으실까봐. 아니야. 이건 또 편집해서 너무 길어도 안 좋아. 어차피 한 4분, 5분 보면 안 보시더라고. 요즘 좀 짧게 가시는구나. 짧게. 코앞에 배곡대가 커피네. 근데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요? 왜 가고 싶지 않아요? 좀 재밌게 사업하고 싶어서 조금, 요새 좀 무거워서 조금. 아니, 그게 아니, 무슨 말, 오케이. 그런 느낌 알지, 느낌 알지. 감당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성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똑같아요. 뒤에 보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다 해보려고 할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죠. 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죠. 사실 예전에 대표님 찾아왔을 때도 그 오프라인 사업을 하냐 마냐 이제 이 부분이었어가지고. 사실 돈은 온라인 커머스가 맞는데 그렇죠. 조금 스케일업을 하기에 제가 주제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시스템을 짜는 것도 사실 재미가 없고 맞아. 조직 어려워요. 원들을 늘리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작고 단단한 팀을 만들어서 재밌는 사업들을 해나가고 싶어요. 콘텐츠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내가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콘텐츠적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는데 이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다른 쪽에 하니까 에너지가 계속 뺏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확실히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다시 도전해서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그게 아마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내려놓는 게 좀 힘들거든요. 매출적인 거나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이 새로운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 약간 과도기인데 그 마음이 막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도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또 신경 안 쓰고 또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대표님. 나도 못 풀었어요, 그거는. 어쨌든